몇 번? 26쪽 6번 26쪽 6번부터 하겠습니다. 26쪽 6번입니다. 보기를 바탕으로 목적에 대한 탐구한 것이다. 목적을 탐구. 목적어가 되는 방법은 뭐 있습니까? 뭐가 붙습니까? 옳지, 목적격 조사. 네. 이렇게 쉬운 거를 을 같은 식습니다. 을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이 형태를 가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형태. 다른 형태로 결합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조사 밑에 받침이 자음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을이 달라진다 하는 것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기억. 오늘 아침에 나는 빵을 먹었다. 내가 빵을 먹은 건 늦잠을 잤기 때문이다. 그런 내 모습을 어머니께서 보시고 공부하느라고 힘들지 하면서 냉장고에서 우유를 꺼내주셨다. 기억과 디귿을 보니 기억이 오늘 아침 나는 빵을 먹었다 했습니다. 디귿을 보게 되면 그런 내 모습을 어머니께서 보시고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어는 처음에 기억에는 빵을 다음에 디귿은 내 모습을 하는 것인데 목적어는 갈로 동작을 나타내는 서술어는 동작을 나타내는 설명하는 것이죠. 거기에서 그 대상이 목적어이다. 목적어는 바로 그 대상으로 쓰이는 것이다. 당근 먹었다의 대상 빵을 어머니께서 보시고의 대상이 내 모습을 하는 것이죠. 당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1번 당근입니다. 2번 기억과 디귿을 비교해보니 문장 안의 목적어 자리는 고정적이지 않고 이 목적어 빵을 말입니다. 다른 데로 와도 돼요. 오늘 아침에 나는 빵을 먹었다는데 오늘 아침에 먹었다 나는 빵을 오늘 아침에 빵을 먹었다 나는 이렇게도 된다고요. 그래 뒤죽박죽 섞어서도 됩니다. 우리나라 말은 체언에 격조사가 분명히 붙어있기 때문이죠. 막 위치가 옮겨져도 좋다. 뒷모습, 그다음에 그런 내 모습을 어머니께서 보시고 어머니께서 그런 내 모습을 익혀도 돼요. 그러니까 하등에 관계없다. 당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3번 3분 하기 전에 미음대가 있으니까 읽어야 되겠죠. 고맙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해서 같이 드시지 않겠냐고 여쭤보았다. 어머니께서는 그럼 우유나 마실까 하면서 식탁에 앉으셨다. 어머니께서 환하게 웃으셨는데 그 모습이 참 고우셨다. 그 다음 기억과 미음을 비교해보니 목적어가 생략될 수도 있고 오늘 아침에 나는 먹었다. 말이 안 되잖아요. 목적어 없으면. 어느 저런 놈이 그런 말 합니까? 빵을 먹었다. 내지는 어떠다? 밥을 먹었다. 뭐 이렇게 해야지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적어로 생략하면 안 되죠. 그 뒤에 미음을 보게 되면 우유나 마실까 하는 데서 우유나 하니까 그게 지금 목적어 없는갑다. 이러죠. 마실까에서의 그 다음에 대상이 되는 것은 우유입니다. 우유를이죠. 우유를 대신에 우유나를 써놨습니다. 그럼 왜 그런지 하게 되면 조디를 삐뚤어도 꿈을 바르시고 하면 엇기게 말한다면 목적어가 생략된 것이 아니라 목적격 조사가 생략된 것이죠. 을 대신에 나를 써놨습니다. 나를 써놓은 이유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이라는 독립어 때문이죠. 그럼 우유를 마실까?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럼 우유나 마실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목적격 조사가 생략된 것이죠. 답은 3번이 틀렸습니다. 기업과 비업이 그 모습이 참 고우셨다. 오늘 아침에 나는 빵을 먹었다. 이 두 가지를 보니 목적어가 필요 없는 문장도 있을 수 있다. 그 모습이 참 고우셨다. 그 모습이 고우셨다. 고우셨다 같은 서술어는 한자리 서술어이기 때문에 주어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라고 하는 관형어도 생략해도 되고 참이라는 부사를 생략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니은과 니을을 보면 자음 뒤에 을, 모음 뒤에는 누를 쓰는 목적격 조사가 쓰인다는 것은 이 형태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답은 3번이 틀린 것이다. 틀린 걸 몰라라 했으니까 7번입니다. 다음은 부사어입니다. 부사어는 수의적 성분입니다. 부사어, 수의적 성분, 부사어 또는 간형어 같은 것이 있습니다. 간형어도 수의적
것이죠. 필수 성분 아닙니다. 주어, 다음에 목적어, 보어, 서술어. 이런 것들은 전부 다가 주성분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건 전부 수성분인데 지금 이런 거 부사라든가 반응을 보면 부속 성분이라서 뭐 없어도 된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필수적으로 있어야 될 필수적 부사가 있다 이거죠. 부사가 없으면 문장이 성립되지 않는 것이 있다. 이럴 때 필수 부사는 어떤 것이 있느냐 한번 찾아봐라. 수의적 성분이냐 필수 찾아보자 하는 뜻입니다. 그런 걸 찾아보자. 첫째, 나는 삼촌과 영화를 보았다. 삼촌은 부사입니다. 공동격 조사 붙은 것은 전부 다 부사라고 그랬습니다. 맞죠? 삼촌이 없어도 됩니다. 누나가 와도 되고 엄마가 와도 되고 아무나 와도 됩니다. 꼭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수의적 성분이라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생략 가능하다. 없어도 됩니다. 나는 영화를 봤다. 어제 본 것은 이과 꽤 비슷하다 하는 데서 비슷하다. 이런 것은 비수로 필요합니다. 비교 대상이잖아요. 비교 대상이 무엇과 비슷하다 하면서 무엇과 무엇과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하는 것이죠. 꼭 필요합니다. 이런 것을 필수적 부사라고 말합니다. 됐습니까? 누구나 놔도 된다는 것은 하등 관계없는데 비슷하다는 것은 반드시 무엇과 비슷하다 비교해버려야 대상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이제 여러분들이 감 잡았을 겁니다. 다음 보게 되면 인공위성이 궤도에서 이탈하였다. 궤도에서 없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이탈했다. 또 어디에서 떨어져 나갔다 하는 것이죠.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인데 꼭 필요하진 않습니다. 우리는 공원에서 선생님을 만났다. 주어, 목적어, 서술어가 있습니다. 꼭 공원에서 만나지 않아도 됩니다. 장소가 아무 데서라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소는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은 아니다. 학교에서 만났다. 운동장에서 만났다. 그 다음에 뭐 야구장에서 만났다. 놀이터에서 만났다.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필수적 부사는 아니다. 수의적 성분이라서 생략 가능하다. 그를 몽둥이로 멧돼지를 잡았다. 꼭 몽둥이 아니어도 됩니다. 총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또는 무슨 잡았다 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것이 올 수도 있다. 수의적 성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필요한 거라 해야 된다. 왕은 그 용감한 기사를 사이로 삼았다. 삼았답니다. 누가 누구를 무엇으로 삼았다 하면서 무엇으로 하는 이 부사가 꼭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이제 삼았다 이런 것들은 서술의 자릿수에서 세 자리입니다. 주어, 목적어, 부사어. 세 자리 서술이다. 삼았다. 반드시 필요한 거죠. 세 자리. 자릿수도 나옵니다. 자릿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머리가 조금 잘 돌아가면 생각해보면 필수적 부사가 뭐냐 이런 문제를 물을 수도 있고 서술의 자릿수를 물을 수도 있어요. 부사와 가지고는. 부사의 문제는 이렇게 두 가지를 묻습니다. 필수적 부사로서 어느 필요하냐 내지는 자릿수는 몇 자릿수가 필요한 자릿수냐 이런 걸 물을 수도 있죠. 그래서 딱 이 두 개를 묻습니다. 그 중에 한 개를 물어 나오시죠. 이 문제집 끝나기 전에 자릿수도 한번 물을 겁니다. 한번 물었습니다. 벌써 자동사 할 때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나가 온도를 낮춘다. 실내 온도가 낮다 하면서 한번 했습니다. 벌써 자릿수 이야기도 거기서 한번 했었어요. 그때도 내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얘가 필요하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개 부사하는 문제가 두 개 물을 수 있다. 점점 수능에 접근해가면서 압축해 나가다 보면은 연말쯤 되게 되면은 말입니다. 거의 수능 특강층도 여러분에게 가져오라고. 내가 수능 특강 강의하지 않았지만은 강의했는 것처럼 다 머릿속에 갖고 있다가 여러분에게 한 2주 남겨놓고는 총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고 내가 거의 한번 집어주겠습니다. 몇 개를 맞히는 거 한번 실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에서 내가 수능 문제 몇 개를 맞히는가 적중하는가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재작년이죠. 그러니까 재작년에는 한 반 이상 한 30개 정도는 맞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말하기를. 근데 지금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얼마만큼 적중률을 갖추는 강사인지를 여러분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때때로 어떤 때는요 선생이기도 하지만 제가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것을 연말에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몇 개를 맞히는 거 한번 보세요. 지금처럼 이렇게 해나가다 보면 거의 한 60~70% 맞춰낼걸요. 문법 5개 중에 뭐 거의 5개 다 맞춰낼걸요. 무엇이 나올 것이다 하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부사 같은 거는 2개 나왔어요. 2개. 2개 있습니다. 2개. 승우가 너 형이 증명할 건데 가가지고 너 형이 증명해줬을 건데 너가 형이 증명해줬습니다. 선생님 1교시 수능시험 저 깜짝 놀랐습니다.
선생님 말한 데는 거의 다 맞춘 것 같습니다. 너가 형한테 한번 물어보든지. 내가 안 깼어. 너가 형이 나한테 와 그랬어. 대한민국에 몇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수능 문제를 맞춘다는 것은 점쟁이가 아닌 이상 말입니다. 저는 점쟁이 아닙니다. 내가 제 스무기 저거 형이 증명했습니다. 그때 내가 뭐 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뭐 스무기 나도 감독하기 바쁘고 그랬는데 애들만 쓰고 그랬습니다. 승화이가 그래 맞췄어. 내한테 그랬습니다. 너가 형한테 한번 물어봐. 다음 보게 되면 왕은 그 용감한 기사를 사회로 삼았다 같은 것이죠. 이 지역의 기후는 벼농사에 적합하다 같은 거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적합하다 이런 것이죠. 무엇에 적합하냐 이 말입니다. 무엇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지역의 하는 것은 필요 없습니다. 간영어니까. 바로 그것은 말이야. 바로 그것은 지금처럼 수의적 성분에 속하는 것이죠. 간영어입니다. 이 지역의 하는 것은 간영어는 필요 없어. 이 지역의는. 그런데 기후가 무엇에? 기후가 주어입니다. 그렇죠? 기후가 무엇에 적합하다 했으니까 이 에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되죠. 적합하다는 두 자리 서술군요. 지금 주어, 부사, 필요 두 자리 하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보게 되면 선생님께서 지에게 선행상을 주셨다. 주었다. 주다 동사는요. 누가 무엇을 누구에게 이렇게 세 자리 서술입니다. 반드시 필요하죠. 에게 주었다. 누구에게 주었는 것이냐. 다음에 보게 되면 또 빌렸다. 빌리다. 다음에 누가 무엇을 누구에게 빌렸다. 빌리는 주체. 무엇을 빌렸는가. 누구에게 빌렸는가. 에게 하는 부사로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세 자리 서술어가 필요하다. 이렇게 반드시 필요하다. 주다와 빌리다. 주다, 빌리다, 비슷하다, 삼다 이런 것들은 몇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 적합하다, 주다, 빌리다, 삼았다, 비슷하다. 되십니까? 이런 것들을 몇 가지를 외우고 있어야 된다. 8번 됩니다. 8번. 다음은 동시를 나타내는 게 나타납니다. 동시입니다. 동시. 동시입니다. 다음을 바탕으로 해서 보기를 바탕으로 해서 동시의 의미를 나타내는 연결어미 으면서와자 뭐뭐 하면서 뭐뭐 하자 하는 이 전부 다 동시를 나타냅니다. 동시를 나타내는 것인데 대한 통관내용인데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렇습니다. 기억. 동수는 피아노를 치면서 노래를 불렀다 그렇습니다. 치면서 하잖아요. 치면서. 피아노를 치면서 노래 부르고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동시가 된 것이죠. 예, 두 가지를 동시에 했습니다. 동시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억은. 리얼을 보게 되면 동수가 집을 나서자 다음에 그러니까 위에 거 보게 되면 쳤으면서 노래를 불렀다는 안 되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거기에 설탕만큼 찍힌 것은요. 비문법적 문장이라고 해서 맞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음이 따진다면요. 과거에 동수가 피아노를 쳤으면서 노래를 불렀다. 동수는 과거죠. 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대학 교수가 모호해졌습니다. 수능시험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과거 중에도 다 안 되는 건 아니야. 되기도 합니다. 안 되는 것도 있지만. 그런데 무조건 안 된다 하면 곤란하다 이 말입니다. 전에 과거에 피아노를 쳤으면서 노래를 불렀단 말이야. 과거에. 지금은 죽고 없어. 과거에는 노래를 부를 때 피아노를 쳤었다 이 말이야. 그럼 바꿔봐서 노래를 불렀으면 그때 피아노를 쳤었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동시였단 말이에요. 다음에 안 되는 것입니다. 동수가 집을 나서자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동수가 비를 나섰자 이건 읽기도 어렵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나섰자 이거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기억니은 끝났습니다. 기억니은을 보니 으면서 자 이런 것들은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의미와 함께 쓸 수는 없군. 단것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 니은을 보면 안 되잖아요. 기억을 보면 안 되기도 하지만 될 수도 있어요. 의미 따진다면 될 수도 있습니다. 자세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되지요. 의미를 따져보십시오. 과거에 피아노를 쳤었단 말이야. 그리고 노래 불렀었단 말이야. 그 당시에. 되지요. 그런데 니은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항상 안 돼야 됩니다. 다음 보게 되면 동수는 다음에 니은 했었고 미음으로 보겠습니다. 동수야 빵 먹으면서 공부하자. 빵 먹으면서 공부하자. 빵 먹으면서 공부해라. 빵 먹으면서 공부하려 되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먹자 말자 어떻게 됐다는 그 자는 안 됩니다.
동수야 빵 먹자 공부해라. 동수야 빵 먹자 공부하자. 빵 먹자 공부할래. 이상하잖아요. 문제.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걔 초딩도 아는데요.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으면서는 되는데 먹자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문장과 결합하기가 어렵다. 먹으면서는 다양한 문장과 결합되는데 먹자는 다양한 문장과 결합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보게 되면 기역과 미음과 미음을 보니 으면서 면서라든가 자와는 달리 다양한 문장 유형과 어울릴 수 없군. 어울릴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자와는 달리 했으니까 자 빼면 어울리는 것이죠. 면서와 달리 자는 어울리지 못하는 건 칸만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2번이 맞는 것이죠.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는데 다음에 보게 되면 맞는데 어울릴 수 없다 했으니까 틀린 것이죠. 이런 것은 부정의 이중부정을 찾아라 해가지고 괜히 헷갈리게 해가지고 사람 틀릴 뿐입니다. 그런 엄격한 지식 척도라고 나는 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헷갈리게 해가지고 틀리게 있는 것은 무슨 지식이 척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건 잘못된 것이다.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그건 틀렸어요. 지금. 그렇죠? 틀린 걸 골라라 했으니까 답은 2번이 되겠죠. 3번 니은과 디귿 다 이었습니다. 디귿을 봅시다. 동수가 집을 막 나서자 학교에 도착했다. 이거 동수 불가능합니다. 학교하고 집이 붙어있지 않고서야 6반에 병수는 됩니다. 집을 나서자마자 학교 주차장이다. 바로 됩니다. 이렇게. 그 병수는 됩니다. 근데 동수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병수는 되고 동수는 안 되는 건 뭐냐? 집이 학교가 가깝게 있다, 가깝게 있지 않다. 그 차이입니다. 그건 그 차이죠. 그러니까 지금 안 됩니다. 다음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 된다 했습니까? 다음에 니은과 디귿을 보니 자로 연결된 문장 앞뒤 주어가 달라야 하는 건 그렇습니다. 예. 지금 보게 되면은 다음에 니은과 디귿을 보시면 하나는 비가 쏟아지고 다음에 동수는 학교에 갔다 하는 건 안 되는 것을 봤으니까 디귿은 문장 전체가 안 된다 했으니까 되려면 주어가 달라야 된다. 앞뒤 주어가 같으면 안 된다. 주어가 다르면 된다 했으니까 그죠? 당근 니을을 보게 되면서 니을 동수는 상냥하면서 차분하다. 상냥하자 차분하다는 안 되는군요. 하는 걸 봤습니다. 으면서와 자와는 달리 으면서는 달리 형사와 어울릴 수 있는데 이 경우 동시와 나열도 그쵸? 나열도 되고 상냥하면서 차분하다 하는 것이니까 나열도 되고 동시도 됩니다. 당근 아닌 걸 골라라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다음에 비역을 봅니다. 비역을 보게 동수는 유수를 보지 않으면서 텔레비전을 켜왔습니다. 하는 것은 으면서 하는 것은 다음에 부정표현과 어울리면서 동시를 나타내기보다는 그 행위를 하지 않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강조하는 것이다. 당근 안제 비역 같은 거는 해설을 하는 것이죠. 해설하는 것입니다. 느끼 보기 바랍니다. 9번 하겠습니다. 9번 9번을 보게 되면은, 다음에 보게 되면은, 9번은 담화, 다음에 보지 않습니까? 담화, 정보 담화, 읽어볼게요. 화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뿐만 아니라 그 정보의 출처를 직접 체험하면 우리 추측이라고 합시다. 다음에 보게 되면 추측하게 됐으면 우리는 추라고 합시다. 그러고 나서 전해들음 했으면 전을 합시다. 이렇게 전해들음으로 구분하여서 문장에 담아 표현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게 되면 비가 많이 왔구나 해서는 비가 많이 왔다는 정보뿐만 아니라 그 사실을 지금 직접 봄으로써 알겠다는 의미도 확인되는데 그러한 의미는 의미구나를 통해서 드러난다 하는 것이죠. 직접 그 구나 같은 것으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또 다른 것도 있어요. 하는 것을 갖다 또 비가 많이 오더라. 이것도 도화 같은 데서 드러나는 것이죠. 구나 도화 같은 걸 통해서 직접으로 확인하는 것이 드러내기도 합니다. 다음 보게 되면은 그 사실을 그 동시에 직접 봄으로써 알게 되었다는 의미도 확인되는데 그런 의미는 더를 통해서 드러나기도 하는 것이다. 다음 대화의 밑줄친 부분도 정보의 출처를 나타내는 기능을 가진 의미들이다. 아빠 오늘 날씨 어땠어요? 어떻대요? 하니까 눈은 아주 많이 온대 전해들었습니다. 일기예보를 전해드렸겠죠. 다음에 그렇지 않습니까? 온대 전해들은 겁니다. 전해들은 거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점심 먹으러 가자. 여학생이 그랬습니다. 남학생 나는 조금 이따가 먹을래. 얼래. 지금 정보 없습니다. 그쵸? 정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2번은 틀린 것이죠. 틀린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답은 2번. 바로 티 났습니다. 지금. 선생님께서 출석을 점검하라셔. 어쩌지 출석 아직 안 왔네. 직접 확인했습니다. 직접. 안 왔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직접. 다음 보게 되면 선생님께서 3번 김과장님 4번 김과장님 공항에 도착하셨을까? 1시간쯤 지났으니까 도착하셨을걸? 예, 좋죠. 다음 보게 되면 오늘은 바람이 불어서 그나마 시원하네요. 집에 있어서 몰랐지만 어제는 무척 더웠겠어. 좋죠. 전해드는 거 한 개, 다음에 보게 되면 전달했는 거, 전해드는 거 하나, 다음에 그쵸?
그러면서 그다음에 추측했는 거 하나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직접 체험했는 거 온대 전해들 없고 안 왔네 직접 체험 왜? 직접 체험했는 거 하나 전해 들은 거 하나 그리고 추측 두 가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10번 10번을 보고 참고했을 때 밑줄 친 말이 기억에 가장 가까운 것은 어느 것인가? 청유문은 하자가 청자에게 같이 행동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 청유문이다. 그랬습니다. 청유문. 그런데 이 청유문 속에 말입니다. 청자에게 듣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자 말하는 자기가 청자를 씁니다. 청유문을 씁니다. 거의 불가능한 문장인데 그런 게 있다 이거죠. 똑똑하죠. 하는 것이죠. 청유문은 청유형이 뭐뭐 하자 뭐뭐 합시다 하는 것이 붙는 스스로의 행동을 화자가 청자가 공동을 하자고 유도하는 것이다. 그런데 간혹 청자 행하기보다는 화자 지가 줄침하자입니다. 하자만 행동하려는 행동, 행하려는 행동. 우리 하자만 행동하려고 하면서 나타내는 청유문이 있다고 하는 게 꼴대잖아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지가 지 혼자 하자. 뭐 생명에서라고 하는 정말 유치원 선생님 씨가 생각하는 나는 아라비아의 사막으로 가자. 무슨 남하고 같이 가자는 해야 되는데 자기 혼자 가면서도 그렇게 말하는 것이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것이죠. 그런 걸 골라보자 그랬습니다. 조용히 좀 하자. 듣는 사람 떠들고 있군요. 조용하자 뜻입니다. 청자와 같이. 야 이리 와서 약 먹자. 약 먹을 사람이 따로 있군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음 오늘 영화를 같이 좀 보러 가자. 영화 보러 같이 갈 사람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렇죠? 그 사람하고 같이 청유행이죠. 밥 좀 먹읍시다. 예, 지 혼자 먹으면서 그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같이 보는 게 아니군요. 아, 요런 게 있군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음 보기 또 토의합시다. 나중에 토의하자. 같이 토의하는 사람 누구를 말하겠습니다. 이것도 문제라고.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내니까 만점자가 안 나오겠습니까? 이게 지금 2010년도 수능 12번이라고 합니다. 예. 다음 4번. 11번. 동수 또 나왔네요. 동수 계속 나오네. 다음에. 철수가 한때 나와가지고 짜증나더만 이제 동수가 나와요. 11번 보고를 바탕으로 의미의 선택 기준에 대해서 참고한 결과인데 탐구한 결과인데 옳지 않은 것은 어느 것인가 골라라 그랬습니다. 의미 선택 기준. 의미 선택 기준입니다. 무슨 의미를 선택했는데 그 기준이 뭐냐 하는 것이죠. 탐구했습니다. 하는 것이죠. 동수는 책을 빌리고자 도서관에 갔다. 전부 다가 되는군요. 의미가 결합이 되는군요. 니어를 보니까 신간도서를 빌리러 도서관에 가자는 됩니다. 신간도서를 빌리려고 도서관에 갔었다 하면 됩니다. 근데 가자가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신간도서를 빌리고자 도서관에 갔었다. 그러니까 빌리러 가자는 것은 같이 청유형이 되는데 빌리고자 하는 것은 되지도 않더라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참 똑똑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억과 니어를 보니 해당 의미 뒤에 어떤 종류의 문장인지를 한번 고려해 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도서관에 갔다, 도서관에 가자 고려해가지고 앞에 다음에 이러려고 고자 뭐뭐 하려고 다음에 보게 되면 고자 하는 것들이 결합되는 것이 있고 결합되지 않은 것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같은 거 읽어보니까 당연히 어떤 종류의 문장인지 고려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 도서관에 가자나 도서관에 갔다는 기억, 니은뿐만 아닙니다. 일본은 뒷문장 고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고려해야 한다 하는 문장은 말입니다. 뒷문장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말은 얘 기억, 니은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야. 전부 다입니다. 전부 다. 기억, 니은만 아니라 기억, 니은 문장뿐만 아니라 사실은 기억, 니은 맞죠? 기억, 니은 문장뿐만 아니라 모든 문장이 뒷문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야지 결합이 되냐 결합 안 되냐를 확인해 볼 것 아니겠습니까? 1번 당근 기본이죠. 기본. 1번이 기본입니다. 모든 문장을 고려해 봐야 돼요. 뒷문장과. 어떤 놈은 되고 어떤 놈은 안 되냐면 려고, 고자 하는 것이 되는 놈이 있고 안 되는 놈이 있다고 하면 문장 고려해야죠. 됐습니까? 하여간 할 수 있죠. 다음 보게 되면 디귿 문장 보게 동수는 책을 빌리러 도서관에 예약했다. 그러니까 러는 안 되는 것이죠. 그는
설탕마크 찍힌 것은요 비문법적 문장이라는 뜻입니다. 비문법적 문장. 동수는 책을 빌리려고 도서관을 예약했다. 도서관에 그다음에 빌리고자 도서관에 예약을 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기업과 디귿을 보니 해당 어미 뒤에 오는 서술어에 이동의 뜻이 있는지를 고려해야 된다. 그러니까 다음에 보게 되면 도서관을 예약했다. 다음에 보다 빌리로 이동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모르겠는데 려는 되는데 려는 안 되는데 려구가 고자가 되는 것은 빌리려고 다음에 도서관에 예약했다 하는 것을 지금 보게 되면 시제 오류 같은 것이 생기는 것이 문제인데 진행이 그 미래하고 어떻게 연락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만큼 뭐라 했냐 하면 서술에 예약을 했다 하는 데서 이동의 뜻을 기업과 디귿을 보게 되면 갔다 예약했다 하는 뜻을 있는지를 고려해봐야 된다는 것.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갔다 하게 되면은 려고 고자가 다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은 려고 고자는 결합이 안 된다 이 말이지요. 그런 뜻이네. 이동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약만 하게 되면은 다음에 뭐뭐 하러 예약했다는 안 된다 이 말. 뭐뭐 하고자 예약은 되는데 근데 려고 고자가 갔다라고 하게 되면은 다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동이 문제다 하는 것을 차이 나는 것은 이동이다. 려가 되냐 안 되냐 하는 것은 이동의 문제다. 기업과 디귿을 보니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애매모호하지만 그렇게밖에 해석 안 됩니다. 그거보다 더 잘 해석할 수는 없어요. 지금 이동이라는 말을 단것. 세 번째 리얼을 보게 되면 영희는 그를 안 만나러 집으로 돌아갔다. 불가능합니다. 안 만나려고 간 것이지. 안 만나고자 집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말입니다. 그러면 기업과 리얼을 같이 보게 되면 어머니는 이동은 다 이동을 했는데 도서관에 갔다 집으로 돌아갔다 이동은 되는데 또 어떤 놈은 되고 안 되느냐 하는 것은 차이점 뭐냐 하니까 안 맞는다라고 하는 부정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기업과 리얼을 보니 해당 의미 앞에 부정문인지를 고려해야 된다. 그러니까 부정문이 아니면 전부 다 결합이 되고 부정문이 되게 되면은 어떤 데는 안 되는 놈도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돌아갈 때 의도상에서 르는 안 되더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당근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또박또박 잘 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정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듣고 꼼꼼히 보고 세밀하게 보고 이렇게 된다니까. 헐렁헐렁 듣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면 11번 문제 틀린단 말이야 지금 했는 난이도가 제일 있는 난이도 같아요. 지금까지 했는 것 중에 지금 보니까 기업과 미음을 보게 되면 기업도 도서관에 갔다 집으로 돌아갔다 이 말이야. 다 갔어. 이동이 있어. 그러니까 아까 3번처럼 아까 2번처럼 말하면서 이동했다 하게 되면 답을 못 찾아. 요거는 그걸 보니까 어떻단 말이고 안 만나려고 빌리려고 하는 것인가 긍정이냐 부정이냐 하는 것이 있어서 그때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더라. 그러니까 리얼 같은 게 해당 의미의 종결 의미로 그다음에 해당 의미 앞에 부정문인지를 고려해 봐야 된다. 당근 부정문이 아니면 다 결합되고 부정문이면은 러 같은 거는 안 되더라. 이동에 있어서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미흡을 보면 지금 공원에 가서 그 사람을 만나고자 뭔가 뒤에 문장이 돼 있어야 됩니다. 이상하지요. 문장이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끝나지 못합니다. 종결 안 됩니다. 근데 이건 종결됩니다. 지금 공원에 가서 그 사람을 만나려고 그럼 종결이 됩니다. 참 특이하지요. 그러니까 러와 고자는 종결이 안 되는데 려고는 종결이 됩니다. 다음에 보게 되면 디귿을 보게 되면 통수는 책을 빌리러 예약했다 하는 것은 안 됩니다. 빌리려고 빌리고자 하는 예약했다라고와 결합이 됐습니다. 디귿과 니어를 보니 해당 의미 앞뒤의 주어가 같은지를 고려한다. 전혀 고려하지 않아도 되고 아무런 이유 없고 오늘 이 기억부터 미의 문장의 의미 선택 기준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주어를 따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5번 같은 경우는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주어는 무관하게 주어가 무엇이냐에 관계없이 다 그렇게 결합되는 놈은 결합되고 결합되지 않는 놈은 결합 안 되지. 주어에 따라서 결합 안 될 놈이 결합되며 주어에 따라서 결합해야 될 놈이 결합 안 되고 이렇지는 않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어는 무관하더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어는 무관하게 해야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주어 무관하지요. 거기에 지금 공원에 가서 그 사람을 만나려고 하면 되는데 다음에 보게 되면 그치 지금 공원에 가서
뭐 지금은 미음은 같은 경우는 주어 없습니다만은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어가 있어도 또 마찬가지예요. 결합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어는 다음에 전혀 무관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11번 문제 아주 중요한 문제 한번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좋은 친구 있습니다. 나이스 기록 가버린다. 지난번에 네 한번 걸렸잖아. 네 한번 걸렸지 지난번에. 한번 걸렸지? 안 걸렸어? 졸았잖아? 네 한 번 더 졸면 옷을 벗어. 몸을 춥게 가 있어. 한 번 더 졸면 나이스 존다고 기록할 거야. 12번. 다음 보기는 동화의 첫 부분이다. 다음에 5번에는 갈로 안에 조사 선택 후에 그 조사 선택 기준에 대해서 토의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어느 것인가. 조사의 선택. 조사의 선택 기준. 의미의 선택 기준하고 조사의 선택 기준 중에서도 조사의 선택 기준이 훨씬 더 쉽습니다. 6월에는 그러니까 2009년에 대수능 6월 평가원에서는 조사의 선택 기준. 그러다가 11월에서는 다음에 9월 모의고사에서는 다음에 의미의 선택 기준 이런 걸 물었습니다. 의미의 선택 기준 11번이 훨씬 더 어렵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원래도 6월과 평가원 9월에 모의고사 한번 딱 쳐보는 순간에 티 나온다 판단한다 이 말입니다. 두 번 다 나왔다 하면 배운 판단돼. 판단 기준이 됩니다. 이것이 지금. 옛날 어느 마을에 한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한 할아버지는 살고 있었습니다. 하는 데서 가와 는 중에 어떤 놈을 선택했어요? 첫 번째 가를 선택했습니다. 주격조사가 왜? 처음 이야기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번. 기억에서 주어 할아버지가 이 이야기에 처음 나타난다는 사실을 생각했기 때문에 가가 선택됐습니다. 당근. 1번 당근. 할아버지는 동물을 좋아했습니다. 두 번째 할아버지는 했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그 할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주격조사 쓰지 않고 우리는 보조사는을 썼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니은에서 주어 할아버지가 한 문장에 나타났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해. 당근. 그러니까 니은을 쓴 것이다. 보조사를 썼다. 당근. 적절하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다음 보게 되면은 특히 개와 고양이는 귀여워했어요. 그러나 돼지는 무척 싫어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적격 조사 돼지를 쓸 것이냐 돼지는 하는 것이냐. 앞에 비교 대상이 개와 고양이가 있기 때문에 목적격 조사를 쓰지 않고 보조사는을 썼습니다. 한 문장 읽어보십시오. 그러니까 디귿에서 3번 디귿에서 목적어 돼지는 다른 동물과 대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기 때문에 보조사는을 썼습니다. 당근. 하죠? 아주 적절하다. 이렇게 맞습니다. 할아버지에게는 할아버지도 말썽꾸러기 도라는 이죠. 다음에 눈이 있었고 도가 있습니다. 도는요 할아버지도 하는 건 남들도 있다 할아버지도 있다 할 때 도고 할아버지만 갖고 있다. 남들과 비교해 볼 때 남들이 있냐 없냐를 이야기할 때 능과 도를 차이가 있습니다. 그쵸? 하는 것이죠. 할아버지는 다음에 말썽꾸러기 돼지 한 마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도 남들도 말썽꾸러기 돼지가 있고 할아버지도 말썽꾸러기 돼지가 있다. 이러면 도를 씁니다. 근데 할아버지만 이야기하는 거죠. 할아버지에게는입니다. 에게가 반드시 붙었을 겁니다. 한번 보실래요? 할아버지에게는 말썽꾸러기 돼지 한 마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도를 쓰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 남들과 비교했을 때 남들도 있냐 없느냐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리얼에서 앞문장에 할아버지가 돼지를 싫어한다는 줄치기 바랍니다. 돼지를 싫어한다는 내용이 있다는 걸 줄쳐놓은 거. 그거 아닙니다. 그 설명이 틀렸어요. 할아버지뿐만 아니라 남들도 그 말썽꾸러기 돼지가 있는가를 이야기할 때 남들도 있으면 할아버지도 있다. 남들과 비교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으면 도를 써야 됩니다. 이건 비교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음에 할아버지는 남들과 무관하게 남들에게는 없는 할아버지만 갖고 있는 다음에 돼지가 한 마리 있습니다를 설명하기 위해서 뭐를 썼다고? 는을 쓴 것이죠.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할아버지만 갖고 있는 돼지가 있다는 뜻에서 는을 썼다. 이렇게 설명해야 된다니까. 근데 그 설명이 틀렸어요. 돼지를 싫어한다는 내용이 있다는 걸 생각해야 된다. 전장식이 내 말 이해했나? 오케이. 그 말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사업에 틀린 것이죠. 미역. 말썽꾸러기 돼지는 다른 동물과 달랐습니다. 말썽꾸러기 돼지는 앞에 말썽꾸러기 돼지가 나왔기 때문에 다시 보조 선언을 썼습니다. 말썽꾸러기 돼지는 동물과 달랐습니다. 다른 동물과 달랐습니다. 미음에서 앞문장에 말썽꾸러기 돼지가 나오고 뒷문장에 다른 동물과 차이점을 소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썽꾸러기 돼지는을 썼습니다.
당근 5번 더 설명이 맞습니다. 개처럼 말을 잘 듣지 않았지요. 고양이처럼 애기도 많지 않습니다. 처먹고 잠만 뒤룩뒤룩 자기 때문입니다. 말씀 그렇게 되어 있죠. 개와 고양이는 참 귀엽군요. 그렇지 않습니까? 개도 더럽고 고양이도 더럽습니다. 여러분. 동물은 다 더러워요. 인간도 더럽습니다. 하초가 좀 낫지요. 예, 하초가 착하고 말없이 가만히 있으면서 예쁜 꽃을 피웁니다. 그래서 사람이 찾아가면서 그 생명에게 물을 주지 않으면 말라 죽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 동물들, 다른 동물들은 자기가 목마르면 뛰나가 물 찾아 먹습니다. 이 교실 안에 가다 놓고 문 다 잠가도요, 한 며칠 놔두면요, 굶어가지고 배고파가 유리 깨고 티 나와 봅니다. 이 유리를 깨고 제 유리를 깨고 티 나와 봅니다. 대만 살려고요. 동물들은 그럽니다. 근데 하초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찾아가서 물을 줘야 됩니다. 무슨 잘 알겠습니까? 13번입니다. 30페이지 13번입니다. 다음 복의 밑줄친 문장의 종결음입니다. 오늘 종결음 공부하고 있습니다. 종결음. 종결음에는 5개 있었습니다. 맞죠? 종결음이 몇 개? 5개. 연결음이 몇 개? 3개. 전성음이 몇 개? 2개. 음인 전체 몇 음이? 10음이. 좋습니다. 종결음이 5개. 그 5개입니다. 듣습니까? 음은형이죠. 듣소 음은형입니다. 앉아라 명령형입니다. 먹어라 명령형입니다. 덥다 평서형, 덥지도 다음에 청유택인데요. 물어보는 것이죠. 덥냐고 물어봤습니다. 다음 보게 되면 날씨 덥네. 이것도 뭐죠? 감탄 좋습니다. 자기 느낌이니까요. 감탄 덥네. 다음 보게 되면 그치겠다. 다음에 평서형 그치겠니? 음은형. 다음에 그치겠구나. 감탄. 그리고 똑똑하다고 생각한다. 철수가 똑똑하다고 생각한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철수 아닙니다. 안철수가 합치는 순간에 그는 안 똑똑하다고 판가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3등을 하든 2등을 하든 혼자 줄기차게 달려갔었어야지 그 사람을 지지했던 사람이 그래 지지해서 대통령까지 갈 수 있는데 다시 말짱 도로몽으로 옛날로 되돌아갔습니다. 다른 당과 합쳐지면서. 그런 것도 뭐 아예 처음부터 100년 1000년 가는 걸 만들겠다는 그런 거짓말 하지는 말지. 그렇지 그래 됐습니다. 이게 지금. 철수는 안 똑똑하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누가 가느냐가 문제다 하는 데서 가느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하는데 지금 거기에 있는 종결음이 자그마치 몇 문장이 둘, 넷, 다음에 보게 되면은 여섯에다가 여섯을 되는 게 12문장입니다. 12문장의 종결음이 12개 있습니다. 12개 종결음이가 전부 다가 문장의 시제를 표시하는 군 그랬습니다. 아닙니다. 과거, 현재, 미래, 그다음에 뭐 이런 거 썼냐? 아닙니다. 그러니까 적절하지 않다. 1번 바로 틀렸습니다. 2번 뒤에 조사가 연결될 수도 있고 그랬습니다. 얘 뒤에 조사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똑똑하다고 가느냐, 가 이런 거 보십시오. 가가 주격조사지요. 누가 가느냐가 문제다. 가느냐가 문제다. 그러니까 누가 가느냐가 문제다 하는 것은요. 다음에 이것을 주어 스스로 하는 것이니까 다음 보게 되면 이거 서술절이죠. 원래 가느냐가 문제다. 주어 스스로죠. 근데 누가라는 주어의 서술어는 가느냐가 문제다가 서술어야. 그러니까 주어 서술어죠. 서술절을 가졌습니다. 다음에 뒤에 조사 얼마든지 연결됐어요. 다음에 진술, 의문, 감탄 보십시오. 다음에 네 번째 보니까 가겠, 다음에 겠다, 겠니, 겠구나 하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진술, 의문, 감탄 같은 것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다음에 듣는 이에 대한 높임의 태도를 나타냅니다. 보게 되면 듣습니까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듣습니까? 그러니까 듣소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첫 번째를 두고 하는 말이죠. 다음 보게 되면 의문 환경에 따라서 보게 되면 앉아라, 먹어라. 다음에 양성은 양성끼리, 음성은 음성끼리 달라지는 모양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예. 그리고 세 번째도 보게 되면요. 진술도 있고, 의문도 있고, 감탄도 있습니다. 의문, 덥지? 다음 보게 되면 물음표만 하지 않았어. 그 다음에 날씨가 덥지? 다음 보게 되면 덥네. 이런 것을 보시면 느낌표. 그러니까 전부 다 마침표로 찍어나가 여러분 속이려고 하고 있지만은 역시 그 밑에 거하고 똑같습니다. 덥다, 그치겠니? 다음에 그치겠구나 이러면서. 답은 1번 시제가 들어앉아있다. 적절하지 않은 거짓말입니다. 14번 다음에 문장에서 일부 문장 성분들을 생략하거나 보충하는 활동을 통해서 필요한 문장 성분에 대해서 탐구해봤다. 보기를 바탕으로 판단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어느 것인가 그랬습니다. 문장 성분 다음에 보겠습니다. 5번에는 필요한 문장 성분 문장 성분은 몇 성분? 지필 성분 그 성분들 다음 보게 되면 반드시 필요한 거, 다음에 필요하지 않는 거, 다음에 그치
다음에 몇 자리 스스로인가 뭐 이런 것들 물으면서 문제를 물을 수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아이가 주어 작은 가정을 침대에서 부사어 예쁘게 부사어 잔다 스스로. 다음에 기억 끝났습니다. 니에를 보게 되면 학생들이 주어 식당에서 부사어 정식물 목적어 먹는다 스스로. 다음에 띠거. 다음에 그 아이는 그 가정어 아이는 주어 예쁘게 부사어 생겼다 스스로. 다음에 니을 작은 가정어. 다음에 것이 주어 아름답다 스스로. 다음 보게 되면 우리도 주어 언제 개통될지 모른다 스스로. 개통될지 하는 것은 어떻게 될지 하는 것이니까 뭐 어떻게 될지가 문장 안에서는 뭐 주격으로도 쓸 수도 있는데 될지는 뭐 보조사로. 문장 성분은 뭐 의미 뭐 따져보게 되면은 뭐 부사라고 볼 수 있겠죠. 부사 될지도 모른다. 뭐 하여튼 자 이제 한번 봅시다. 기억. 문장 성분이 여러 개 있지만 필수적인 것은 주어와 스스로야 그랬습니다. 당근. 다음에 기억에서 보게 되면요. 아이가 주어고 다음에 잔다가 스스로입니다. 작은 가정은 침대에서 부사가 예쁘게 부사하니까 전부 다 필요 없습니다. 필수적인 것은 주어와 스스로밖에 없다. 잔다는 한 자리 스스로다. 아이가 잔다. 이래 되는 것이죠. 다음에 니어를 보게 되면 학생들이 식당에서 점심을 먹는다는 것은 필수적인 문장 성분은 4개다. 거기서 지금 어질만 4개입니다. 학생들이 식당에서 점심을 먹는다. 학생들이 교실에서 점심을 먹는다. 학생들이 다음에 보겠으면 학생들이 거실에서 점심을 먹는다. 학생들이 자취한다면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문장 보지 됩니다. 그래서 S 같은 것은 부사인데 이런 것은 수의적 성분입니다. 빠져도 되죠. 세 자리 스스로입니다. 주어와 목적어와 다음에 스스로 하는 것만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4자리 성분이라는 것은 틀렸죠. 2번 틀렸습니다. 필수적인 성분은 3개다. 이렇게 말했었죠. 다음 보게 되면 이것을 보게 되면 부사해 보십시오. 예쁘게 그 아이는 생겼다. 어떻게 생겼는데 하는 것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부사가 필요한 것이죠. 필수적인 문장 성분이 될 수도 있다. 이것을 보는 순간 단건 부사지만 필수적인 성분이 될 수도 있다. 우리 봤습니다. 아까지도. 다음에 주다도 봤고 삼았다도 봤고 비슷하다도 봤고 적합하다도 봤습니다. 그런 것들은 필수 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을 본 적 있죠. 다음 4번 가정어가 여기서 작은입니다. 것이 아름답다. 것은 어전 명사입니다. 것은 어전 명사입니다. 그럼 것이 아름답다. 말이 안 되죠. 무슨 어떤 것이 작은 것이 매운 것이 좋은 것이 뭐 이렇게 무슨 앞에 있는 가정어 있어야 돼. 지금 여기서는 작은 것이 아름답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가정어가 일반적으로 생략됐지만은 리얼처럼 필수적인 가정어도 있을 수 있다. 아까 내가 그랬죠. 필수적 가정어. 수의적 성분이지만 필수적 가정어가 있을 수도 있다. 것이 아름답다. 말이 안 되죠. 작은 것이 아름답다 해야 되니까. 미음에서는 필수적인 문장 성분이 빠졌으니 스스로 개통되다의 주어를 보충해야겠다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언제 도로가 개통될지 모른다. 우리도 언제 다리가 개통될지 모른다. 주어가 생략됐습니다. 주어를 집어야 된다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음에 보게 되면 필수적인 문장 성분이 빠졌으니 주어 개통되다의 주어를 보충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개통되다. 지금 거기서는 스스로로 사용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뒤에 또 모른다 하는 것도 다 집어넣어 놓은 곳에서 부사적 의미를 가집니다. 지금. 그런데 그게 스스로로 보니까 개통되다라는 스스로의 주어 무엇이 다리가 도로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주어가 보충돼야 된다. 그렇습니다. 답은 2번이 틀렸습니다. 2번. 다음 들어오겠습니다. 다음 문제 이거 우리 수업 몇 시 했습니까? 50분? 네, 40분 맞습니까? 다 돼가는 것 같으네요. 하나만 하면 마칠 것 같습니다. 시간 보니까 마치는 시간에 온 것 같습니다. 공부를 제법 한 것 같죠? 진도도 제법 많이 왔습니다. 26페이지, 27, 28, 29, 30페이지까지 왔습니다. 다음 선생님이 기억부터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렇습니다. 선생님 안녕. 손 들고 있는 그 어머니 그랬습니다. 학생 네, 중생대 공룡에 관한 책이에요. 할아버지께서는 제 생일마다 책들을 사주셨는데 이것도 할아버지가 사준 책입니다. 1번 기억. 기억은 대화 상황에서 눈에 보이는 대상이 곧 학생이 들고 있는 책을 가리킨다. 당근. 여러분 담화 문제가 이렇게 웃기는 문제입니다. 이게 초3 문제지요. 이게 초3 문제지 중3 문제도 아닙니다. 이게 고3이 풀어야 될 일이겠습니까? 지금 책 하나 들고 있습니다. 이 학생이 초등인데 책 들고 있는데 이 책 할아버지께서 사주셨습니다. 근데 이것이 할아버지가 사준 이 책, 지가 들고 있는 이 책을 모르는 고3이 있습니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잠깐만 수능 문제입니다. 이게 유치해가지고 말입니다. 이거 출제해도 욕먹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 되면 이거 지금. 응? 이것도 다음 보게 되면 그것 중에 하나다. 이 그것이라고 하는 것은 할아버지가 자기 생일 때마다 사주는 책 중에 하나 이 말 아니겠습니까?
지셔요. 이게 지금 이게 초3 문제입니까? 이게 고3, 중3 문제입니까? 이게 중3 되는 거 안 봅니다. 이게 지금. 이게 수능시험 출제인들이 욕 먹어야 되는 겁니까? 욕 안 먹어야 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욕 나오지요. 다음 문제안에서 언급한 대상이 곧 할아버지께서 사주신 책들을 말하는 것이다. 당근. 해마다 할아버지께서는 당신 손으로 직접 할아버지를 높여서 부르는 것이죠. 지금 여기 없는 할아버지 3인칭입니다. 이것은 3인칭으로 사용되겠습니다. 할아버지죠. 1인칭은 선생님하고 학생 둘이서 1인칭과 2인칭 아니겠습니까? 말하는 사람 청자, 할아버지와 다음에 할아버지는 3인칭이죠. 객체가 됩니다. 그리고 3인칭이잖아요. 할아버지께서 그것을 당신께서 직접 이런 말 하잖아요. 선생님께서 그렇구나. 우리 집 아이들도 공룡책을 참 좋아하지. 우리 집 아이는 누군지 아십니까? 청자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선생님이 이거 하자고 청자는 학생입니다. 그러니까 청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당근. 화자의 가족들을 말합니다. 우리 집 아이들도 공룡책을 참 좋아하지. 우리 아이들은 다음에 지그들끼리 이 지그는요. 선생님이 말한 집에 있는 아이들을 말합니다. 그 저희들끼리 책을 고르려고 암담하게 이 저는요 1인칭 저를 낮춰서 다른 말로 저 하는 그 저희 다음에 우리들을 낮춰서 저희들 하는 그것이 아닙니다. 집에 있는 애들을 두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뭐라고? 3인칭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거기서 지금 1인칭이죠. 여기서 시험은요 인칭 4번과 5번만 알면 됩니다. 1번, 2번, 3번은요 그저 주는 것이죠. 왜 이렇게 쉬운 문제가 있느냐? 내가 이제 방금까지는 욕을 했습니다. 다시 말할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45개는 전부 다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 빵점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시험 치면요 뭐라고 하냐 하면은 오늘 수능시험 어떻게 출제했습니까? 라고 국민 앞에 10시에 그 다음에 인터뷰를 합니다. 그러면요 이랍니다. 1교시 시험 칠 순간에 인터뷰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 평가원장 이름을 합니다. 국어 출제 현장이 전국 평균 60점 나오도록 출제했습니다. 이랍니다. 60만 명 이상의 시험 쳤는데 평균 60점 나오고 출제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60점 45개 중에 30개는 쉽게 내고 15개만 가지고도 출제해도 60만 명을 난이도 조절할 수 있었다. 서열화시킬 수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아니 전부 다 1등급 ABCD 난이도 A를 내가지고 그러면 60만 명 전부 다 빨리 말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같은 1번도 출제될 수는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쉬운 거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 하는 것을 경고하는 뜻입니다. 특히 최상위권 학생들이 실수하는 순간에 악착하는 순간에 대한 죽는 수가 생깁니다. 하나 틀리면 자살했던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그만 되지. 인사하고. 저야 선생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다음에